자, 이제 대망의 9단원 수열의 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등차와 등비 수열을 완전히 개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이 뭔지를 이제 배워야 될 텐데, 수열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치?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빠세, 등차, 그리고 등비. 그리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요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한 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열의 합, 요 시그마라는 놈이 태어난 이유가 바로 요놈을 더하기 위하여, 더하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돼요. 더하기 위하여 시그마라는 놈을 만들어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등차와 등비를 더할 때 시그마를 사용 못하나요? 그건 아니야. 시그마를 사용해서 등차, 등비도 더할 수 있을 뿐더러, 그쵸? 이상한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놈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시그마는 이게 썸이라는 거에서 나온 거야. 썸, 더하다. 이 썸에 이제 그 거시기, 그 문자예요. 그리스.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래서 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라는 게 더한다, 이렇게 더한다라는 기호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얘들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정의를 해놨어요. A의 1부터 뚜루루 뚜뚜 계속 항번호를 늘려나가서 어디까지? 그렇지, A의 n까지 더한다. 이걸 등차 수열 시간에, 등비 수열 시간에는 뭐라고 공부했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해서 SN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S의 n을 다음과 같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더라. 자, 이 시그마는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더하세요. 누구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K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요 밑에 있는 요 K가 변수야. 변수. K의 값을 변화시켜주세요. K의 값을 1부터 뚜루루뚜뚜 계속 하나씩 늘려가서 어디까지? n까지 변화시켜주면서 뒤에 있는 요놈 AK를 더해주세요. 요 AK라는 놈을 선생님은 그냥 굉장히 그 저렴한 용어로, 저렴하다고 하긴 좀 그렇다, 알기 쉬운 용어로 재료라고 부릅니다. 더하고 싶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재료를 선생님은 이렇게 시그마 뒤에 붙인다. 재료를 시그마에 걸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얘 고급 용어로는 이제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수 자체가 K니까 그 일반항 자체를 K에 관해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 이런 시그마가 바로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시그마라는 놈은 이렇게 생겨. 일반적으로 이제 변수를 K라고 놓고 많이 풀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K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된다. 문자 바꿔치기라는 개념이에요. 문자 바꿔치기, 변수 바꿔치기. 그러니까 변수 바꿔치기가 가능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시그마는 K는 1부터잖아요. 그건 아니야. 이렇게 I는 1부터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J는 1부터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어. 그럼 얘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야. 더하세요. I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1부터 뚜루루뚜뚜 어디까지? n까지 변화시키면서 뒤에 있는 재료를 더하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 재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AI로 생겼죠? 그러니까 I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뚜루루뚜뚜 어디까지? n까지 다 집어넣어서 더하라는 얘기니까 A의 1, A의 2, 뚜루루뚜뚜 어디까지? 그렇지, A의 n까지 다 더하세요. 똑같은 얘기네요. 얘랑 똑같은 얘기라고. 자, 같은 원리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J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J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J 값을 변화시키면서 1부터 n까지 뚜루루뚜뚜 변화시키면서 n까지 더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두 식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개를 하면 자, 요런 느낌으로 처리가 되면서 결국 두 내용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만났을 때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있고요. 됐죠? 플러스 시그마 갑자기 I는 1부터 n까지 BI가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얘네 두 놈이 이렇게 변수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했을 때 결과물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놈을 빠르게 K로 바꾸고 얘를 K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시그마 두 개가 이제 똑같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서 배우는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 시그마는 문자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 보기를 보니까 이걸 진짜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개념을 이미 공부한 상태니까 계산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보기를 준 건 뭐냐면 K 대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어디까지? 10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하세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얘는 3 더하기 6 더하기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서 마지막에 뭘 넣었을 때까지, 그렇지, 10을 넣었을 때까지 이렇게 더하세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를 더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더할 수 있지? 수열의 종류는 등차수열, 그렇죠? 공차가 얼마인? 3인 그런 등차수열을 몇 개 더해주세요? 10개 더해주세요. 요 위에 10이라는 요게 되게 중요해. 얘가 1이고 여기가 10이면 이걸 그냥 보면서 몇 개? 10개의 합,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만약에 요게 3K 이런 문제였다. 그럼 K 대신에 1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부터 집어넣는 거야? 2부터 집어넣으니까 6 더하기 9 더하기 또르르 뚜뚜 3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를 보고 선생님 이거 10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가 10으로 끝났다고 다 10개가 되는 것은 아니야. 항상 여기가 뭘로? 1로 시작할 때만 10개, 여기가 2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몇 개인지를. 알겠죠? 얘는 1을 뺐으니까 몇 개? 9개라고 얘기해야겠지. 수열을 더할 때는 몇 개를 더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아무튼간 요 놈을 만났다. 자, 여기 J는 4부터 시작하네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래. 그럼 의미를 생각해보면 4를 집어넣었을 때 2의 4승 뜰 것이고요. 그 다음 바로 5를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씩 늘려나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서 마지막에 15를 집어넣은 결과,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된 식을 바로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인지를 셀 때 15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틀리는 거야. 됐죠? J가 1부터 시작했을 때 15개지? 그러니까 얘는 3개가 안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 12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것만 조금만 주의하면 뭐 시그마가 이런 놈인데 시그마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를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그마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그마의 성질을 그냥 한국말로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합이랑 차랑 실수배, 요 세 개는 자유롭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합, 차, 실수배, 요 세 개는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곱, 그리고 나누기. 곱과 나누기는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은 곱과 나누기는 시그마 연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한국말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면 돼. 합차 실수배는 자유롭다.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시그마 뒤에 재료가 이제 두 개를 더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시그마는 더하기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시그마를 각각 걸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각각 걸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항상 등식이라는 것은 있잖아. 방향성이 양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져 있던 놈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면, 이렇게 쪼개져 있는 놈에 이렇게 시그마가 완전히 똑같으면, 그러면 하나의 시그마로 합쳐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항상 등식은 양방성을 가지고 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연결부호가 빼기면 시그마는 빼기,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각각 시그마를 걸어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놈이 있는데 이 C라는 놈은 그냥 상수예요. C는 상수. 그러니까 어떤 놈에다가 C를 곱했대. 이게 바로 실수배 아닙니까? 어떤 재료에다가 C, 어떤 상수 C를 계속 곱해 나간다. 그게 바로 실수배에 관련된 얘기인데, 실수배도 자유롭기 때문에 시그마를 각각 이렇게 걸어줄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수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튀어나가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실수에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그마라는 놈 뒤에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지금 누구를 변화시키면서 지금 더하고 있는 건데, K를 변화시키면서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C라는 놈이 딱 나와버려. 여기 변수가 없어. 변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상수만 있을 때에는 두 놈을 이렇게 곱해서 C인이라고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K에다가 1을 넣어도 C예요. K에다가 2를 넣어도 C고요. K에다가 3을 넣어도 C고요. K에다가 뚜루루뚜뚜 N을 넣어도 C야. 근데 이런 놈을 지금 몇 개 더하고 있냐면, 여기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갔으니까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N개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몇 개를 더하는 거니까 C를 N개 더하는 거니까 아 C가 N개 있구나. 따라서 C인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맨날 이 짓거리를 하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 4번에 있는 내용처럼 여기에 뭐가 나왔을 때는 그렇지 상수가 나왔을 때는 두 놈을 곱해서 C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자는 거죠. 맨날 이 짓거리 하기 싫으니까.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었지만 맨날 이러기 싫다 이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갑자기 뒤에 주의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곱과 나누기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시그마 뒤에 이렇게 재료가 있는데 두 놈을 곱해놨대요. 그럼 시그마를 각각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곱과 나누기는 자유롭지 못하죠. 이거 지금 곱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금 뿌려준 거잖아? 이런 거는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여기에 이렇게 나누기가 있으면 각각 시그마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곱과 나머지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됐죠? 자, 이제 넘겨서 이제 보기. 여기서 연습을 좀 해보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고맙게도 재료 두 놈을 뭐 해놨어요? 다 더해놨죠? 그리고 나서 무슨 배도 했어? 그렇지. 이렇게 실수 배도 했네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실수배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실수는 나갈 수 있고, 실수배는 이렇게 해놓고 AK.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를 다 뿌려버리는 거야. 시그마를 다 뿌려버리면서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BK. 이런 식으로 합차 실수배를 굉장히 자유롭게 시그마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를 뭐라고 줬으니까. 그치, 얘를 줬네요. 7이라고. 얘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고. 그래, 9라고 줬으니까 7이 14. 39, 27 됐죠? 답은 41이라는 아주 귀여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아. 얘를 잘 보니까 그냥 AK라는 재료에다가 실수배 했네요. 됐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로 연결돼 있어. 괜찮아. 얘가 재료야. 얘도 같이 재료야. 그럼 시그마는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나가면서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K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10까지. 여기 3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요놈의 떼끼를 뭐라고 줬니? 그렇지. 7이라고 줬어요. 그럼 마이너스 1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4번에서 했어. 그쵸? 여기에 이렇게 상수가 나와도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3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둘이 뭐 해줘서 곱해져서 얼마다 30이라고 써주면 아주 초깔끔한 답 16이라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됐죠?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변수 바꿔치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그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합차 실수배는 굉장히 자유롭지만 곱과 나누기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테마를 보니까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이제는 자, 반대죠. 우리가 어떤 시그마 K는 1부터 편하게 10까지 아까 보기에서 했던 요런 거 3K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나면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K에다가 1 넣으세요, 2 넣으세요, 3 넣으세요, 4 넣으세요, 10까지 다 넣어서 다 더하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럼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띠리리띠띠 30까지. 자, 요렇게 시그마를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럼 시그마를 풀 수 있다면 풀어져 있는 놈을 다시 이렇게 합의 기호, 시그마의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걸 좀 연습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자, 시그마, 수열의 합을 더할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거야. 요거 몇 개를 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재료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재료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몇 개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더하고 싶어. 그럼 얘가 지금 일단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요놈의 등차 수열. 첫째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즉 짝수 수열이네요. 그 짝수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이게 2n이거든. 됐죠? 아니,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됐을 때의 상황, 그치? 20이 됐을 때의 상황이 궁금하니까 요놈을 20이라고 놓고 잠깐 빠르게 방정식을 풀면 n이 얼마라는 사실을, 그치? 자,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n이 10이라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 이걸 10개 더한다는 의미라고요. 여기에 20이 있다고 신났다고 20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더하는 의미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수열 10개를 더하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그마 K는 1부터 뭐라고? 그렇지. 10까지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몇 개를 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그마로 바꿀 때 스타트를 알 수 있어. 스타트를. 10개를 더하라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00개를 더하라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5개를 더하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기본 세팅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 놓고 나서 뒤에다가 뭐만 써주면 돼? 그래요. 재료만 써주면 된다. 근데 그 재료를 써줄 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치?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서 이 뒤에 있는 재료를 쓰면 되는데, 얘는 너무나도 쉬운 짝수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그냥 바로 구해놨잖아. 2n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신났다고 2n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식? K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재료를 써주면 되니까 2K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실제로 검산 한번 해보면 K에다가 1 넣으면 2, K에다가 2 넣으면 4, K에다가 10 넣으면 얼마? 그치? 20. 그래서 요게 바로 1번. 요놈의 시그마 표현이다. 시그마 기호로 바꾸세요. 이런 얘기네요. 아씨, 마이크를 걸고 있어서 자꾸 왼쪽 어깨가 내려가네. 자, 좋습니다. 짠! 이렇게. 자, 그럼 2번도 한번 해보자. 2번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하고 싶나요? 그렇지. 더 하고 싶네요. 더 하고 싶은데 몇 개를 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끝날 때 뭘로 끝났어, 이게? 그치? 2n 플러스 1로 끝났대. 그러면 이게 2n 플러스 1개예요? 아, 좀 제발 이러지 말라니까. 끝날 때 얘로 끝났다고 얘가 2n 플러스 1개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몇 개인지 세야 되니까 이 한 번호를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얘 한 번호만 나열을 해보면 3, 5, 7, 뚜루루뚜뚜 지금 2n 플러스 1까지 나열을 했네요.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이냐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한 번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이놈을 빠르게 일반항을 구해버리면, 그러니까 한 번호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한 번호의 일반항. 그러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은 2n으로 스타트. 그리고 첫째 항에 3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1 들어가줘야 첫째 항이 되겠죠? 괜찮지? 아니, 그랬더니 얘네 둘이 어때요? 지금 둘이 똑같네요. 이게 둘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수열이 몇 개란 얘기야. 그렇지? 이게 n개란 얘기야, n개. 이게 n개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이 일반항 A의 n이랑 똑같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n개다. 카운팅한 거야. 1개, 2개, 3개, 또르르뚜 몇 개? 그렇지. n개. 그래서 얘는 n개를 더하는 놈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쵸? 시그마 기호를 쓸 때 정말 몇 개를 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지금 연습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n개를 딱 써놓고 뒤에다가 뭐만 써주면 돼? 재료만 써주면 되는데, 모든 재료가 전부 다 A로 생겨먹었고요.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요 밑에 있는 놈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3, 5, 7, 뚜루루뚜뚜 요렇게 생겼죠? 방금 선생님이 한 번호만 가지고 일반항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2n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그냥 2n 플러스 1을 K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2K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깔끔하게 시그마로 표현을 한 거다.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검산 한번 해볼까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5 나오죠?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7 나오고요. 마지막에 K에다가 N 집어넣으면 2N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기 2번을 깔끔하게 시그마 기호로 표현해봤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마의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야. 기본한 거야, 기본. 아직 계산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어떤 답을 정확히 낸 것도 아니고, 간단한 시그마의 정의, 그리고 시그마의 생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열을 진짜 더 할 거예요. 수열을 더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수열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알고 있었잖아. 이제 이상한 수열을 공부하게 되겠죠? 이상한 수열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요렇게 시그마 뒤에 재료가 K에 관한 뭐일 때, 다항식일 때 요거 한번 공부해 봅니다. 넘겨보면 이렇게 K 상승도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이렇게 4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거 K 플러스. 사실은 얘는 전개를 하면 여러분 K제곱 플러스 K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K와 K제곱을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얘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근데 얘가 빈도수가 굉장히 높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외우자는 의미로 4번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4-1이고요. 요게 이제 4-2인데 선생님 번호를 그냥 줬어. 5번이라고. 그치? 요것도 좀 많이 나와요. 물론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해주면 전개만 잘 해주면 그럼 K 삼승 나오고요. 그리고 K 제곱도 나오고, 자 K도 나오고, 상승도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요 앞에서 요거 3개를 배울 거니까 사실은 얘는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외우는 게 쉽기 때문에 외워 놓으면 좋으니까 선생님이 5번 공식에 넣어놨고요. 4번 공식, 못하네요. 여기 6번인데. 5번 공식에 넣어놨고, 6번 공식은 이제 요것도 이제 졸라 많이 나오는데, 요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뒤에 더 공부를 할 건데,
공식으로 알면 너무나도 좋다. 뚜껑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그마 공식은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1부터 n까지를 더한다. 그쵸? 1부터 n까지를 더하는데 사실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서도 구할 수 있지만 오케이? 요 시그마 k 공식이 더 빨라.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합을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여러분들 외워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요 k제곱. 요 k제곱은 뭐냐면 k 대신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다 집어넣으면 실제로 요런 형태가 되고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뚜루루뚜뚜, n의 제곱이 되고요. 그놈들을 실제로 더해보면 얘는 등차 수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일반항이 1차식이 아니잖아. 2차식이잖아. 그래서 요런 놈들을 더해보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 요게 잘 안 외워져. 안 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하거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6분의 n 플러스 1 여기까지만 외우고요. 이 뒤에 만들어지는 요 놈을 얘네들의 뭐다? 그렇지. 합이다 라고 기억하면 조금 편해. 오케이? 얘네들을 더해서 그 다음 걸 만든다. 얘네들이 실제로 더해보면 얼마예요? 2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k제곱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외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요 k제곱 공식은 뭘로 스타트를 한다? 6분의로 스타트를 한다. 그리고 요 앞에 들어가는 게 n 플러스 1. 즉 10과 1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놈이 2n 플러스 1이라서 10을 집어넣은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 둘을 그냥 더해주면 21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얘를 열심히 계산을 툭툭툭 해버립니다. 얘가 이제 385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거든? 근데 얘는 매우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85로 이게 여러분들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외울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k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요거 k 요것도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사실 이걸 못 외우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얘는 못 외우면 죽어야 됩니다.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다 라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는 55다. 그리고 k제곱에다가 1부터 10까지 걸어버리면 385다. 이 둘은 빈도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외우자. 됐죠? 요것만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 6분의 n 플러스 1로 스타트 둘이 더해서 2n 플러스 1.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시그마 k 3승 공식. 자, k 3승 공식은요. 이제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4의 3승, 5의 3승 그렇게 뚜루루뚜 n의 3승까지를 다 더한 건데 그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놈의 결과를 보니까 방금 어디서 많이 본 놈이랑 똑같아. 얘랑 거의 비슷하죠. 2분의 n 플러스 1. 여기도 똑같이 2분의 n 플러스 1이 보이는데 전체 뭐하래? 그래, 제곱하래. 요거 좀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그게 마치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지금 뭔 얘기예요, 이게? 요게 1부터 n까지의 합이잖아. 그쵸? 그거를 제곱하는 거랑 똑같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내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해. 그래서 그냥 알고는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까지 외워지진 않을걸? 근데 그냥 참고로 그냥 써놓은 것 뿐이지. 여러분들 얘까지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가지고 막 장난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부분도 터득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음 시그마 배우는 학생들은 요거까지는 그냥 알 필요 없어. 몰라도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네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까지는 여러분들 깔끔하게 외워주시고요. 네 번째 공식은 선택이야.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우시면 되고 외우기 싫은 사람은 안 외워도 좋고. 근데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는 계속 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강제로라도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거든.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 공식은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 이게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바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할 필요가 있어. 우리 앞에서 어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놈을 시그마의 기호로 바꾸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럼 얘를 딱 보고 1개, 2개, 3개, 뚜루루뚜뚜 몇 개니 이거 먼저 가야지. 그치? 근데 한 번으로 셀 때는 지금 두 놈을 곱해놨잖아. 그럼 앞에 있는 놈으로 세주는 게 되게 좋네요. 1개, 2개, 3개. 그리고 총 몇 개? n개다. 요렇게 세주는 거야. 그래서 n개를 더하는 식. 요게 지금 n개이기 때문에 요 n개를 더하는 식을 사람들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재료를 써주면 되는데 재료.
그 재료가 전부 다 어떻게 생겼냐면 두 놈을 곱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재료를 쓸 때 이렇게 두 놈을 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됐죠? 그리고 앞에 있는 놈이 쉬운지 뒤에 있는 놈이 쉬운지를 판단을 해보면 요 놈 앞에 있는 놈을 보면서 내가 한거도를 빠르게 구할 수 있었잖아. 앞에 놈이 쉽네요. 앞에 놈. 앞에 놈은 1, 2, 3, 4 따라라 땄다니까 여기에 K 관한식 K를 써주면 되겠지. 그럼 K 대신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3 넣으면 3이고 N 넣으면 N이잖아. 그쵸?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놈. 요 뒤에 곱해져 있는 놈이 뭔지 봤더니만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2, 3, 4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의 관계를 잘 봐요. 하나 커졌죠? 하나 커졌죠? 하나 커졌죠? 그러면 재료도 역시 하나 커지겠지. 이렇게. 실제로 검산해보면 K에다가 1 넣으면 2예요. K에다가 2 넣으면 3이고요. K에다 3 넣으면 4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재료에다가 이렇게 KK 플러스 1을 넣은 것 뿐이야.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놈을 이렇게 시그마 기호로 나타냈다면 이제 시그마 계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선택이라고 했잖아. 외우는 건. 왜 선택이냐면 이거 자체가 전개가 이렇게 한번 됩니다. 이렇게. 그럼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는 자유롭잖아. 그래서 시그마를 각각 걸어준 거야. 이 걸어주면은 이제 6분의 앞에서 외운 공식 n 플러스 1 둘이 더해서 2n 플러스 1 요게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플러스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신났다고 이 놈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통으로 있는 놈을 묶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두 놈을 이렇게 묶어주면 n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6으로 끄집어낼게요. 6으로. 요걸 6으로 끄집어내면 얘는 얘도 주고 얘도 줬으니까 남는 것이 2n 플러스 1만 남는데요. 이렇게. 됐죠? 근데 얘는 2였는데 억지로 6을 끄집어냈으니까 뒤에 3이 남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얘는 다 주고 났으니까. 그럼 요거 계산을 해주면 얘가 이제 2n 플러스 4가 되거든? 그러면 빠르게 얘를 약분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약분하면은 얘가 n 플러스 2로 바뀌어요. 그리고 약분이 되면서 얘가 3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어머, 모양이 너무 이쁘지 않니? 6분의 n 플러스 1 둘이 더해서 2n 플러스 1. 이거보다 이 모양이 너무나도 예쁘잖아.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예쁘죠? 하나씩 점점 커지는 거. 그래서 이건 선택이야. 이거 외워주는 건 선택인데 외워놓으면 상당히 편리하니까 여러분들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3분의 n 플러스 1 하나 그대로 키워서 n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그대로 이제 5번 공식이 뭐냐면 얘랑 똑같은데 그렇지. 방금 얘랑 똑같은데 봐봐. 재료에 하나를 더 추가시켰대요. 이렇게. 오케이? 재료를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시켰더니 나온 공식을 보니까 이 공식도 되게 좀 얘랑 비슷하죠. 얘랑 비슷하잖아.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비슷하죠. 얘를 하나 추가시키면서 분모가 4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n 플러스 3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고 얘는 솔직히 안 해도 되긴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신 문제집을 쭉 풀다 보면 아주 최고 난도 문제에서 가끔 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얘를 모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전개를 다 한 다음에 진짜 다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시간 차이가 있죠. 열받잖아. 딴 애들은 다 외웠는데 난 안 외워가지고 이거 외우기만 하면 그냥 됐었던 건데 그냥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안 외워도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또 강조하지만 여기까지도 안 외워도 돼. 됐죠? 그리고 5번 역시 안 외워도 돼. 근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 이거 무슨 공식이냐면 뚜껑 공식이거든. 뚜껑 공식. 뭐냐면은 얘가 지금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요 놈이랑 똑같아. 근데 요 놈을 뒤집어 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어 놨을 때 시그마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는 이제 뒤에서 이제 부분 분수라고 해가지고요. 요 분수꼴을 자 빼기꼴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얘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 공식도 여러분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이제 정확히 공부를 하겠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외우고 싶으면 뚜껑이 그대로 뚜껑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뚜껑 공식. 뚜껑이 그대로 뚜껑으로 온다. 그리고 요 놈의 이름이 뭐거든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얘 놈의 이름이 자잖아. 자. 아들이에요. 아들. 그쵸? 그럼 지금 상황이 지금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업고 있잖아. 그치? 업고 있잖아. 아니 엄마가 아들을 업을 수 있죠. 충분히. 아들이 작으면. 아들이 작으면. 근데 엄마보다 아들이 더 커졌어. 지금 여러분들 딸도 있죠. 아무튼간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업고 있으려면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조금은 크셔야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이게 n분의 n 플러스 1인지 이게 두 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업고 있으려면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은 크셔야겠죠. 그래서 모든 시그마 공식을 또 잘 보면 항상 이렇게 n이 있으면 n 플러스 1도 있네요. 여기도 봐봐. n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 있죠. 앞에서 시그마 공식들 다 보면 n과 n 플러스 1이 같이 있고 n과 n 플러스 1이 같이 있고 심지어 처음에 배웠던 시그마에도 nn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도 nn 플러스 1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시그마 공식에는 다 n과 n 플러스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뚜껑으로 넘어오면 절대 안 까먹겠죠. 됐죠? 어머니가 아들을 업고 있으려면 어머니가 조금은 더 크셔야겠죠.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시그마 공식 여섯 번째 시그마 공식까지 공부를 했고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세 번째, 요 세 번째까지만 퍼펙트하게 외워주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데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아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들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사실 이 시그마 공식은요 단순히 계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특이한 용도도 있대요.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는 용도, 이런 용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딱 보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을 안 외우고 있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요놈이 k 대신 1는 거에서 n는 것까지 다 더해서 다 더하니까 얘를 마치 뭘로 바라보냐면 sn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됐죠? 1항부터 n항까지 해보니까 얘를 sn으로 바라보고 s에 n을 준 걸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뒤에서 여러분들 더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문제에서 s에 n을 주잖아? 그럼 s에 n을 주면 s의 n은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2다. 요거를 딱 문제에서 주면 빠르게 s의 n-1을 생각해 줘야 돼요. 요걸 생각해주면 n 대신에 n-1을 집어넣는 거니까 요렇게 지금 식이 한번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럭셔리하게 이 두 식을 빼는 거지. 이렇게 그럼 s의 n에서 s의 n-1을 빼면요 1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가 있었잖아. 여기서 요걸 빼면 요게 하나가 남는단 말이야. 그게 n번째 항이거든. 근데 지금 n번째 항이라고 신났다고 여기다가 a의 n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 내가 지금 더하고 있는 수열은 단순히 ak를 그냥 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k 곱하기 ak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요게 이제 진정한 재료였잖아. 재료. 요 재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 항상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항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한국말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만 여기서 얘를 뺄 때 전개해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똑같네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결국 여기서 얘를 빼는 효과가 되면서 이게 뒤에가 3이 되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구한 거야. 난 지금 A의 N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N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A의 N이 자 3N 플러스 자 3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근데 S의 N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면 반드시 뒤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를 뺄 때 N에다가 여러분 1을 넣잖아요. 그러면 S0이 돼버려요. 근데 S의 0은 정의가 안 되거든.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안전장치를 걸어주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한 요런 AN, 요런 A의 N이 사실은 다 구한 게 아니라 둘째 항 이후의 상황만을 구한 거거든. 그러면 첫째 항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따로 구해줘야 돼. 노가다를 한번 띄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S의 N이 있기 때문에 N에다가 1을 쿵쿵쿵 집어넣으면 1, 2, 3이니까 얼마? 6이죠? 그래서 S의 1은 6이다. 그런데 이 S의 1이 뭐랑 똑같냐면 요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죠. 우연의 일치로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얘가 없어진 거야. 1 곱하기 A의 1이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첫째 항이 얼마다? 그치, 첫째 항이 6이다 라는 사실을 따로 얻어냅니다. 자, 따로 얻어냈는데 신기하게 N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1 집어넣어도 6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굳이 나눠 쓸 필요가 없고 A의 N을 그냥 3N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는구나 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마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풀이야. 이상하죠? 미치겠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거 두 개 나눠 써도 돼요. 이렇게 나눠 써놔도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된다. 됐죠? 상당히 좀 복잡한 풀이였네요. 그쵸? 근데 말이요.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을 알고 있으면 3초 만에 풀려. 3초 만에. 얘가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선생님. 그치?
이거 시그마 공식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네, 여기.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서 요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여기서 봤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마음을 먹으면 돼. 우와, 얘가 참 3이었으면 좋겠다. 됐죠? 얘가 3이었으면 좋겠다, 이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변을 마음대로 3으로 나눴으니까 좌변도 똑같이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시그마는요, 실수를 뱉을 수도 있지만 실수를 먹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3분의 1을 앞에 있던 3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시그마가 뭐랑 똑같았냐면요, 이 시그마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치? N까지. K 플러스 1. 요거였다라는 요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쉬워. 그럼 요 놈이랑 실제로 뭐 한 거예요? 그렇지. 자, 같은 거예요. 놀랍죠? 선생님, 이게 이걸 때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잠깐만 얘기해주면 A의 N, 즉 일반항과 S의 N, 일반 합은 1대1 매칭입니다. 어떤 일반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합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그건 말도 안 돼. 무조건 매칭이야. 어떤 일반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SN, 합은 딱 하나로 정해져. 즉 1대1 대응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으면 무조건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바로 1초 만에 KK 약분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AK가 3얘한테 주면 3K 플러스 3이 된다는 사실을 그냥 바로 알아낼 수 있다.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실제로 이 정도는 딱 3초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정말 분모대로 3초 걸릴 거야. 그래서 시그마 공식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뒤에 있네.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자, 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S의 N, 이 합이라는 놈이 N3승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이게 N3승 이런 거는 눈에 익숙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S의 N에서 S의 N-1을 빼서 AN을 구한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스킬을 발동시킨과 동시에 뒤에 반드시 N이 2보다 뭐야? 크거나 같다는 걸 써줘야 돼. 요것 때문에요. 됐죠? N에다가 2부터 집어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둘째 항부터 정의됐겠죠? 그럼 첫째 항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노가다. S의 1을 이용해서 첫째 항을 따로 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식. 물론 우리가 배우는 형태와 그 다음에 시그마를 통해서 거의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킬을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AN 한번 구하려고 이 스킬을 발동시키면 S의 N이 지금 N3승이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빼겠대. 뭘 뺄 거냐면 N에다가 N-1을 집어넣는 N-1의 3승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빼주는 거지. 그럼 실제로 얘를 전개해보면요. N3승 마이너스 3n제곱 이거 전개 못하면 안 돼. 플러스 3n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를 지금 빼고 있는 상태니까 둘이 없어지면서 이 뒤에 있는 놈의 부호가 싹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라는 아주 칼진 일반항을 얻어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놈은 지금 n이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만을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한 a의 n은 둘째 항 이후의 상황만을 얘기한 거고요. 따로 첫째 항을 따로 구하면 이제 그대로 n에다가 1을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s의 1은 자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첫째 항의 개념이랑 똑같으니까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n에다가 1을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날아가면서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굳이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따로 쓸 필요 없이 둘째 항 이후의 상황을 따로 쓸 필요 없이 한 방에 써도 되는구나. 그래서 a의 n은 정확히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답을 제출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논아서 써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보니까 얘도 똑같네요. 근데 보기 2번은 지금 얘로 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넣어놨어. 자, 보기 2번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얘로 풀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요 놈만 없었으면, 그쵸? 앞에서 배웠죠? 등차 수열 시간에 배웠죠? 자, 요 놈만 없었으면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야? 그렇지.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로 풀어주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마치 그때 문제를 풀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때 이제 임시방편으로 이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S의 N을 연습해볼까? 이걸로 연습해볼까? 아니야, 이걸 연습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쟤는 이걸로 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제대로 풀려면 이 플러스 1을 제거시키고 나면 얘가 이제 등차수열이다. 이 개념을 써주시면 되고 복습의 개념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면 되는데 첫째 항은 n 대신 1을 집어넣어서 2다. 그리고 공차는 요 앞에 걸려있는 게 공차의 이제 절반 개념이거든. 그래서 공차는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빠르게 쓰면 A의 n은 2n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아까 빼놨던 이 플러스 1을 누구한테? 그렇지. 첫째 항한테 그대로 더해주면 첫째 항이 원래는 2였는데 1을 더하면서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플러스 1을 첫째 항에만 줬으니까 둘째 항 이후부터는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일반항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초깔끔하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걸 푼 바보죠. 그쵸? 얘는 우리가 배웠던 첫째 항만 이상한 등차 수열의 개념으로 풀라고 넣어놨어. 잠깐 또 여러분 쉬었다가 여기까지 좀 힘들었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시그마 계산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개념 정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본격적으로 이제 수열의 합을 더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시그마라는 놈, 계산이 가능한 시그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를 만났을 때 이걸 계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부 다 풀어 써야 될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가능한 시그마가 뭔지를 알아야지. 계산이 가능한 시그마는 딱 4가지만 기억합니다. 시그마 뒤에 등차 수열 나오면 돼요. 그러면 풀 수 있어. 등비 수열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뭐 나오면 되냐면 K, K제곱, K3승을 가지고 합차 실수의 한 놈들 풀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배울 건데 바로 빼기꼴이야. 딱 이 4가지 경우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시그마 계산이 가능하다. 요걸 알고 있으면 이 4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뭐 하게 되겠니? 그렇지. 그냥 나열하겠지. K 대신 1 넣고 K 대신 2 넣고 K 대신 3 넣고 뚜루루 또 뭐 10까지 넣어주세요. 10까지 넣어서 쭉 더하기로 연결해 놓겠지. 그러고 나서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그마 계산이 가능한 놈이 몇 개가 있다. 딱 4개가 있다. 그 4개가 정확히 뭐다 라는 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시그마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 풀어 제끼든가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선생님 시그마 뒤에 등차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등차가 있다는 건 이 뒤에가 K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A의 K 플러스 B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시그마 K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내주면 되겠네요. 아주 쉬운 등차 수열. 시그마 뒤에 등차 수열이 들어갈 때의 얘기였습니다. 그럼 등비 수열이 들어갈 때는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뭐 예를 들어서 10까지 이 뒤에가 2의 K승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얘는 시그마 공식을 몰랐지만 시그마 공식 안 배웠죠. 이런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종류가 뭐야? 등비 수열이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빠르게 써주면 돼요. 공비가 얼마? 그렇지. 2.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 그래. K 대신 1 넣으면 첫째 항 2. 그런 등비 수열을 몇 개 더해주세요? 10개 더해주세요. 엄청 많이 했잖아. 2-1, 2-1. 몇 개 더해주세요? 10개 더해주세요. 첫째 항은 2다. 이렇게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 뒤에 K, K제곱 K3승이 나오면 시그마 K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시그마 빼기꼴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 시그마 빼기꼴이라는 건 뭐냐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K에 관한 다항식의 형태도 아니야. 3차 이하의 다항식의 형태도 아니야. 그러면 빼기꼴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데 만약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이런 식으로 시그마 뒤에 이렇게 빼기의 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시그마 빼기꼴이라고 부르고 얘가 마지막으로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는 최종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빼기꼴이라는 것은 여기에 빼기만 보이면 다 빼기꼴인가요? 아니 그러면 시그마 빼기라고 했겠지. 빼기 꼴이라고는 안 했겠지. 그쵸? 이 빼기 꼴이라는 것은 가운데 빼기가 보인다고 다 빼기 꼴이 되는 것은 아니야. 반드시 두 항이 있는데 그 두 항이 칸수가 있어야 돼. 칸수가 존재해야 돼. 요걸 K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얘가 K 플러스 1번째 항이 돼야 돼요. 얘를 K번째 항이라고 했는데 얘가 만약에 K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럼 K 플러스 2분의 1번째 항 그런 게 없잖아. 그럼 걔는 칸수가 없어. 차이가 없다고. 이럴 때는 빼기꼴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에 이제 2k 플러스 1 요런 게 있고요. 뒤에는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그마 뒤에 이렇게 빼기꼴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얘는 빼기꼴이 아닌 게 얘를 재빨리 K번째 항이라고 바라봤을 때 얘가 지금 몇 번째 항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K에다가 여러분들 적당히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A의 K 플러스 1이라는 놈은 K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2K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얘가 안 돼요. 그럼 선생님 K에다가 K-1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 자식아 K에다가 K-1 집어넣으면 2K-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K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정의가 안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빼기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정확히 칸수가 존재할 때 얘네들이 몇 칸차인지를 말할 수 있을 때 그때만 빼기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귀엽게 줄까요? 이렇게 귀엽게 주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귀엽게 주지 않고 더럽게 줄 때가 많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걸 빼기꼴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일단 무슨 형태냐면 분모가 곱의 형태인 경우, 이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런 얘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에 이제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 6번째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얘가 뚜껑 공식에 의해서 10, 엄마가 아들을 얻고 있다, 하나 크시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시그마 공식을 모른다면 지금부터 얘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가능한 놈은 딱 4가지만 있다고 했죠? 등차인가요? 등차 아니에요. 등비인가요? 등비 아니야. 시그마 K 공식인가요? 맞아. 근데 내가 마지막 걸 외우지 않았어. 그럼 시그마 K 공식이 아니라고 판단했겠죠? 그럼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빼기꼴이 돼야만 하더라. 근데 얘를 빼기꼴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부분분수라는 개념이에요. 부분분수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분수를 여러분들이 통분 한번 해보는 거야. 얘를 통분하면 A, B분의로 통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B-A로 이렇게 분자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누구? 요 B-A를 요쪽에다가 이렇게 B-A를 요쪽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렇죠?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된 놈을 이렇게 빼기꼴로 바꿀 수 있다. 이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과정을 통분의 과정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분의 역과정, 다른 말로 부분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분수. 이 과정을 부분분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통분의 역과정을 생각하면 되는데 맨날 이걸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통분을 하고 그놈의 역과정을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걸 마치 공식처럼 기억을 하는 게 좋아. 그 공식처럼 기억을 하는 방법이 바로 얘래요. 근데 나는 사실은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A, B분의 1이 있으면 분모가 곱의 형태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고요. 분모가 곱의 형태일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에서 앞에 걸 빼봅니다. 선생님 뒤에서 앞에 걸 뺄 때 이걸 뒤에다 쓰면 어떡해요? 그래서 약속을 좀 하자고. A보다 B가 좀 크게, 그러니까 뺐을 때 좀 모양이 예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뒤에서 앞에 걸 뺀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뒤에서 앞에 걸 빼면 B-A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위에다가 B-A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 놓고 났더니만 여러분 마음대로 B-A를 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B-A분의 1을 그대로 곱해주면 실제로 얘는 약분이 되는 거면서 A분의 1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여러분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B-A분의 1이 앞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누구만? 얘만 부분분수하면 되는데 한국말로 기억하면 좀 재밌어. 뒤에서 앞에 걸 뺐대요. B-A죠? 그게 분자에 있잖아. 그러면 만족. 뭘 만족했는데요, 선생님? 부분분수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분자에 있다. 만족. 이렇게 가주는 거야. 그럼 만족을 했으니까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난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해. 선생님 뭔 개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죠. 외울 때 이제 약간 이런 약간 뭔가 이렇게 흐름 같은 걸 좀 기억해서 같이 외워주면 더 좋잖아.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여러분들 뇌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 이거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잘 봐. 10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분모가 곱골, 이렇게 분모가 곱의 형태니까 K는 1부터 10까지 잘 봐. 뒤에서 앞에 거 빼본 거야. 뒤에서 앞에 거 뺐더니 1 있죠?
아, 이거 쓰는 거 아니야. 만족.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외쳐주는 거야. 아, 만족. 만족했으면 그냥 무조건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약간 요런 느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빼기꼴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2예요. 맞아? 그럼 여기에 2면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쵸? 만족스럽지 못해. 뒤에서 앞에 거 뺐는데 얼마야? 1이지? 근데 여기 2가 있잖아. 2를 앞으로 내보내. 이렇게. 그럼 여기 앞에 1이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그러면 미안. 만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얘가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이 되고 앞에 뭐가 생길 뿐이야. 그렇지. 이렇게 2가 생길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로 처리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좀 한국말스럽지 않니? 한국말스럽지 않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번엔 조금 변형해보자. 요런 게 있대요, 요런 게. 자,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시그마 뒤에 분모가 곱골 나왔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에서 앞에 거 빼보죠.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야? 2! 여기 1이 있으니까 젠장 2를 써주는 거죠. 됐죠? 근데 이거 찝찝하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2를 곱했으니까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깔끔하게 뒤처리해줍니다. 됐죠? 그래 놓고 났더니 어머, 만족. 됐죠? 그럼 2분의 1 앞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자, 만족했으니까 그냥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화 시켜주면 됩니다. 됐죠? 괜찮아요? 시험 문제에선 잘 나오지 않지만 2개짜리 말고도 이렇게 3개짜리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3개짜리가 나오면 요 AB분해 그리고 BC분해로 생각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부분분수화를 시켜주면 된다. 3개짜리부터는 그냥 공식을 써야지. 그치?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놨다가 3개짜리가 나와도 흥분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아. 과정은 요거 자체를 통분하면 3개짜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4개짜리, 거의 나올 리는 없지만 4개짜리를 만나면 ABC 그리고 BCD 요거를 통분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부분분수화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뒤에 빼기꼴이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공부하고 있어요. 계산은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기도 이따 나중에 풀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근호가 보이는 경우. 근호가 보이는데 빼기꼴이 아닌 경우. 그럼 얘는 이제 시그마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시그마. 지금 얘가 몇 개를 더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얘가 지금 요걸 세는 게 더 빠르죠. 1개, 2개, 3개. 끝에 것만 보는 거야. n개. 이게 지금 n개를 더하는 식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요. 됐죠? 그럼 이 뒤에다가 재료를 쓰면 되는데 모든 재료들이 전부 다 9분의 1 이렇게 생겼고요. 됐죠? 그리고 루트 더하기 루트의 형태로 생겨먹었네. 그러면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얘네들이 좀 더 세기 쉽잖아. 요놈들이 일반화를 구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다가 K를 써주면 바로 일반화 끝. 그럼 요놈이 항상 하나 1 크니까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됐죠? 그래서 요놈을 일단 시그마 기호로 변신시켰습니다. 근데 시그마 뒤에 요딴 식으로 나오면 계산이 불가능해요. 등차도 아니요, 등비도 아니요, K에 관한 다항식도 아니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가 빼기꼴인지 한번 보는 거야.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요놈을 무슨 화시키고 싶나요? 유리화 시키고 싶죠. 그럼 유리화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요놈의 켤레수를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형태가 되면서 분모가 1이 돼요. 분자는 뭐가 되냐면 켤레수를 곱했으니까 요놈의 부호가 바뀐 요놈을 곱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가 유리화가 되면서 얘가 되거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그마를 여기 걸어주는 거죠.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걸어주고 났더니 이제 내가 원하는 빼기꼴의 형태가 만들어졌더라. 빼기꼴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얘를 몇 번째 항이라고 바라봤을 때, 그치? K번째 항이라고 바라봤을 때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면서, 그치? K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면서 정확히 두 놈은 빼기꼴의 형태구나. 이래서 루트가 보이면 빼기꼴의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 유리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로그가 보이는 경우인데 이렇게 로그가 보이는 경우에도 똑같아. 자, 시그마 뒤에 로그가 있대요. 어떻게 계산할 거야? 못해. 등차도 아니야. 등비도 아니야. 그리고 K에 관한 당식도 아니래. 그러면 빼기꼴인 걸 강하게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가 로그의 K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K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면 재빨리 얘를 뭐라고 생각했을 때? K번째 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K 플러스 1번째 항인 걸 그냥 바로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꼴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빼기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선생님, 근데 왜 마지막 계산을 자꾸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이 뒤에 있는 빼기 꼴의 속산법을 먼저 여러분들 알려주고요. 그러고 나서 빠르게 계산을 해보려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야. 자, 빼기 꼴의 속산법. 일단 시그마 뒤에가 이제 이렇게 빼기 꼴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계산을 하는 방법은 원래 원시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K 대신 1 넣어. 그러면 A의 1에서 A의 2를 빼는 형태가 되겠죠? 됐죠? 플러스 K 대신 2 넣어요. 그러면 A의 2에서 A의 3를 빼는 효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서 10까지 집어넣으면 A의 10 마이너스 A의 11까지 오겠지. 그치? 원래 이렇게 다 써주는 거야. 다 써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다 없어져요.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결과가 A의 1에서 A의 11을 빼는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안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여기 11 이렇게. 이게 11이 돼야 돼요. 됐죠? 이거 오타예요. 여러분들 그 책도 한번 수정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A의 1에서 A의 11을 빼는 효과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맨날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이건 좀 쉬우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 뒤에가 이제 AK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두 칸 차이가 나거든. 두 칸 차이가 날 때도 한번 해볼게요. 1 넣으면 A의 1 빼기 A의 3 이렇게 되고 2 넣으면 A의 2 빼기 A의 4 이상해. 표정이 찡그러지죠? 안 없어지죠? A의 3 마이너스 A의 5 드디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3와 여기 있는 A3가 둘이 없어질 수가 있네요.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더 써야 돼. A의 4 마이너스 A의 10 너무 많이 써야 돼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얘도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그럼 그 뒤에 바로 나올 거니까 얘도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그럼 이렇게 맨 앞에 몇 개가 남는다. 그렇지. 이렇게 2개가 남는다는 것까지를 알 수 있어. 몇 개를 썼어?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를 써야 이제 알 수 있어. 그럼 저렇게 앞에가 2개가 남았으니까 이게 지금 2개씩 썼는데 2개가 앞에 남았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2개가 남는구나라는 약간 그런 추측도 해야 돼. 맞죠? 그런 추측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10 집어넣으면 A의 10 빼기 A의 12 이렇게 될 것이고 바로 앞에 있는 놈도 A의 9 마이너스 A의 11 이렇게 됐을 텐데 얘가 없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뒤에 거 하나 건너뛰고 앞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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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싹 날아가서 앞에 몇 개가 남는다. 이렇게 2개가 남으면 뒤에 이렇게 몇 개가 남아. 이렇게 2개가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답을 쓰겠죠. 뭐라고 답을 쓰냐면 A의 1, A의 2, 마이너스 A의 10, 1, A의 12 이렇게 쓰겠지. 이게 답인데 어렵죠? 그리고 실수할 것 같죠? 왠지 실수할 것 같죠? 그래서 배우는 게 이 속산법이야. 이 속산법은 속산, 빠르게 계산하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에 추가시킬게요. 정확합니다. 얘보다 더 정확하고 빨라요. 그럼 빠른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다는 요소까지 가미시키면 여러분들은 이걸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속산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푸는 게 더 좋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몇 칸 차인지를 이용하여 빠르게 계산하자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야. 졸라 빨라요. 여기 지금 오타예요. 11.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 두 놈이 빼기꼴이라는 걸 지금 인지를 했어요. 자,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한 번호의 차이. 그게 바로 한 칸 차이거든. 얘네들이 한 칸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지금 1부터 10까지를 더할 거 아니야. 그때 1이랑 10만 넣으면 돼. 한 칸 차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씩만 넣으면 돼. 처음 거 하나, 끝에 거 하나. 근데 처음 거 하나를 넣을 때 아무 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번호가 작은 쪽에다가 1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호가 큰 쪽에다가 10을 한번 대입해 줘. 그냥 끝이야. 이게 한 칸 차이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씩만 대입하고 끝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졸라게 썼던 거 그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의 K에서 이번엔 A의 K 플러스 2 요 놈을 빼보자. 그럼 일단 얘가 빼기꼴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럼 몇 칸 차이입니까? 이거 2칸 차이예요. 2칸 차이. 이렇게 2칸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재빨리 1부터 10까지를 더할 때 1, 2 넣는 거야. 한 칸 차이일 때 1 넣었으면 2칸 차이일 때는 1,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뒤에서는 10, 9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항번호가 작은 쪽에다가 1이랑 2를 집어넣는 거야. 항번호가 큰 쪽에다가 10이랑 9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죠. 1과 2를 집어넣은 결과 썼죠? 그 다음에 10과 9를 집어넣은 결과를 썼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같이 봐주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쭉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해요. 알겠죠? 이게 어디서 이렇게 없어질까요? 앞에 거 두 개. 이 생각을 아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시그마 빼기꼴의 속산법이래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빼기꼴을 만들어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시그마 뒤에 이제 빼기꼴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게 몇 칸 차이인지를 여러분들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몇 칸 차이인지 물어보면 100명 중에서 한 90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칸 차이요 라고 말해요. 자, 2칸 차이요? 이건 숫자가 2 차이 나는 거야. 2칸 차이가 아니야. 만약에 1, 3, 5, 7 이런 홀수 수열이 있었대. 그럼 여러분들이 요놈이랑 요놈을 바라보면서 숫자가 2 차이 난다고 말하지 2칸 차이요 라고 말하진 않잖아. 여기서 말하는 칸이라는 것은 항번호의 차이거든. 이거 첫째 항이고요. 이거 둘째 항이에요. 이거 몇 칸 차이야? 이거 한 칸 차이야. 눈에 보이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항번호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K번째 항이라고 바라봤을 때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숫자의 차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얘가 이제 K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 K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을 때 이때만 한 번만 되새김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얘가 K번째 항이고 얘가 K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이제 몇 칸 차이인 게 보여요? 이제 한 칸 차이인 게 보이죠? 그럼 1부터 10까지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항번호가 작은 쪽에 1을 한 번 대입하고 항번호가 큰 쪽에 10을 한 번 대입해서 1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라는 아주 촉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속산법을 쓸 때 주의사항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이 졸라게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그마 빼기꼴로 바꾸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부분분수 있고 유리화 있고 로그가 있다 까지 알았으면 이제 빼기꼴로 빨리빨리 바꿔야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얘는 분모가 곱의 형태니까 뺐을 때 만족. 그래서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를 딱 보자마자 어머 한 칸 차이가 나네요. 1 대입 N 대입. 그래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고 실제로 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뚜껑 공식을 증명했네요. 됐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시그마로 선생님이 바꿨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바뀌고 바로 아까 했던 결과 이렇게 써줄 수가 있네. 됐죠? 자, 이래놓고 났더니만 역시 빼기꼴의 형태가 됐고요. 그쵸? 얘네들이 한 칸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했죠? 그러면 항번호가 작은 쪽이 뒤야. 여기다가 1을 한번 대입하고 여기다가 n을 한번 대입해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아주 빠른 계산을 진행할 수가 있고 마지막 요놈을 한번 해보면 얘가 아까 전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K 플러스 1 얘 자체를 지금 선생님이 너무 좀 한 칸 차이로만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뒤에 빼기꼴이 있다는 걸 또 인지할 수가 있고 항번호가 작은 쪽에 1 한번 집어넣어서 로그 1 만들어내고요. 여기다가 n 집어넣어서 로그 이렇게 n 플러스 1을 만들어주면 로그 1은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얘만 답이라는 사실을 또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시그마 빼기꼴로 바꾸는 방법과 빛의 속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속산법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개념이네요. 몇 급수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몇 급수 진행을 한번 해보고 등수열만 하면 끝나나?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몇 급수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교육과정에서 조금 약간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데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 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R-1 몇 개 더해주세요. N개 더해주세요. 첫째 항 내기다. 이 공식을 증명했던 과정이 몇 급수를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증명할 줄 알잖아. 너네 교육과정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응용해봐 라고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몇 급수라는 걸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몇 급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 그런 수열을 더할 때, 그놈을 더할 때 그걸 몇 급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등차도 배웠고 등비도 배웠으니까 너네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의도야. 그럼 잘 보면은 몇 급수라는 게 여기 1이잖아요. 여기 2잖아요. 여기 3이잖아요. 여기 n이잖아요. 무슨 수열이야? 요 앞에 건 등차 수열인데 뒤에 있는 놈은 여기 3이잖아요. 여기 3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3의 3승이잖아요. 여기 3의 n승이잖아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이러한 형태를 다 더할 때 그걸 몇 급수라고 부르고요. 지금부터 얘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급수를 더하는 방법도 상당히 쉬운데 지금 이런 식을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 공비가 얼마냐면 공비가 3이잖아. 그래서 3s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3s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s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놈에다가도 전부 다 3을 곱할 거거든. 오케이? 그럼 3을 곱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여기다가 3을 곱하면 1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걸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가 써주자. 요 3의 제곱이랑 요 3의 제곱을 맞춰 써주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3을 한번 곱하면 2 곱하기 3의 3승이 되겠죠. 요 놈이랑 맞춰 써주자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n-1에 바로 앞에 n-1에 3의 n-1승이 있었겠죠? 여기다가 3을 곱하면 3의 n승이 되면서 여기다가 맞춰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마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증명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흡사한 방법이네요. 그리고 나서 요거 조심하자. 여기다가도 3을 곱하니까 n에다가 3의 n 플러스 1승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마지막 요거 조심하자. 자, 그 상태에서 시원하게 뺍니다. 시원하게 여기서 얘를 그대로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S에서 3S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S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놈을 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 그대로 있네요. 1 곱하기 3은 가만히 그대로 있고 3의 제곱이 2개 있었는데 3의 제곱을 하나를 빼면 몇 개? 3의 제곱이 하나가 남겠죠. 플러스 3의 3승이 3개 있었는데 3의 3승을 2개 빼니까 3의 3승이 하나만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여기서 얘를 뺐을 때 3의 n승까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요거. 지금 우리는 여기 위에서 아래 걸 빼고 있는 거니까 얘가 빼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이 가능한 놈을 슬쩍 봤더니 요만큼이 계산이 되네요. 됐죠? 얘가 3의 제곱, 3의 3승, 3의 n승.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얘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오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은 3이니까 3-1, 3-1 딱 세팅해주고 이게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1개, 2개, 3개, n개니까 n개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첫째 항 그대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얘를 써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2s라고 마이너스 2s. 그럼 여러분들 s를 구하고 싶어. s는 주어진 식을 전부 다 뭘로 나눠주면 돼? 마이너스 2로 그대로 나눠주면 되니까 요게 지금 2였잖아요. 그걸 한 번 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위에는 그냥 뭐 전개해서 써도 됩니다. 전개해서 써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요렇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2분의 n 되면서 3의 n 플러스 1 요렇게 들어가겠네요. 됐죠? 요렇게 s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몇 급수야. 그러니까 마지막 계산은 좀 더럽고 좀 이게 좀 모양도 안 예쁠 수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알겠죠? 이걸 뭐 굳이 이쁘게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냥 요 정도로만 남겨놔도 아주 깔끔하게 답을 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을 말해주면 몇 급수라는 건 있잖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을 s라고 놓고 s-rs를 계산하자. 이것만 딱 머리에 박아놓으면 돼요. 몇 급수가 나왔다고요? 공비를 구한 다음에 공비라는 것은 이제 등비수열 파트 쪽에서의 공비. 그 공비를 구하고 s-rs 요것만 해주면 바로 끝납니다. 됐죠? 이제 진짜 다 했다. 이제 마지막 군수열을 공부할 건데 군수열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서 조금 지양하는 좀 싫어해요. 그럼 왜 자꾸 교육과정에 빠진 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내신에 나와. 내신에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서 직접 연계는 안 될 것 같은데 간접 연계라는 개념을 쓸 거야.
간접 연계. 그러니까 군수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제 우리가 숫자를 세거나 좀 규칙이 잘 보이지 않는 뭔가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할 때 굉장히 시너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수열을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졸업한 선배들이나 좋은 대학에 간 모든 사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도 다 물어봐. 학교 선생님 빼고 다 물어봐. 과연 군수열은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럼 다 나랑 똑같이 얘기할 거야. 아, 군수열은 직접적인 연계는 되지 않지만 군수열을 공부하면서 아마 자네의 카운팅 능력이 매우 향상될 것이다.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죠. 아니, 그 군수열에서 좀 어려운 걸 공부하다 보면 그냥 딱 보면은 웬만한 건 다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막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군수열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수열의학 개념이 끝날 텐데, 자, 한번 보자. 군수열. 수열의 각 항이 갖는 규칙을 파악할 규칙성을 갖는 군으로 묶는다.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보면서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짠. 다음과 같은 군으로 나누어진 수열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는 뭐냐면, 요게 첫 번째 항이에요. A1. 요건 뭐냐면, 두 번째 항이야. 요거는 세 번째 항. 요거는 네 번째 항. 이렇게.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런 식이라고. 그쵸? 자, 이랬을 때, 갑자기 문제에서 얘네들을 처음엔 하나를 묶어서 이걸 1군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두 개를 묶어서 얘를 2군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 세 개를 묶어서 이걸 3군으로 정의한대. 선생님 왜요? 이거 그냥 홀수니까 그냥 홀수 수열이잖아요. 그냥 끝났잖아요. 왜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해요? 이게 바둑판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여기다가 1을 넣겠대.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에다가 여기다가 3이랑 5를 넣겠대.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에다가 그 다음 7, 9, 11을 넣겠대.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얘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바둑판 수열을 풀기 위해서. 됐죠? 그러면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군으로 나눴는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됐죠? 그때 이걸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좋겠네요. 얘를 첫 번째 모임이라고 해서 1군, 얘를 2군, 얘를 3군, 얘를 4군이라고 정의합니다. 됐죠? 군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각 군의 규칙을 파악하는 거야. 각 군의 규칙을 파악하는 거. 각 군의 규칙. 각 군의 규칙을 잘 보니까 모든 군들은 전부 다 그 안에 이씩 커지는 등차 수열을 집어넣고 있구나가 끝이야. 그러니까 각 군의 규칙은 이미 파악을 한 거야. 1번. 수열의 각하에 갖는 규칙을 파악할 규칙성을 갖는 군으로 묶었다. 이거는 뭐 규칙성을 갖는 군으로 얘가 묶어준 거야.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각 군의 항의 개수 및 첫째 항 또는 끝항이 갖는 규칙성을 찾는다. 지금 규칙을 찾은 거예요. 아,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구나. 그 군 안에서만큼은 얘네들이 다 등차 수열이구나. 오케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런 규칙을 찾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 N군 안에서 규칙을 찾아 제 N군의 일반항을 구한다? 글로는 모르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제 N군의 첫째 항을 구하세요. N군의 첫째 항? 자, N군의 첫째 항 한번 구합니다. N군의 첫째 항. N군의 첫째 항은 첫째 항만 뽑아서, 이렇게 첫째 항만 뽑아서 새롭게 수열을 만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개차 수열이라든가 아니면 점화식은 뒤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념은 하나도 쓸 수 없이 지금 이 상태에서 N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N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N군. 오케이? N군의 요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여줄게요. 됐죠? N군의 첫째 항. 자, N군의 첫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매우 간단한 게 N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니? N군 바로 앞에 N-1군이 있었겠죠? 됐죠? 그 N-1군의 제일 마지막 항. 얘가 몇 번째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몇 번째? 몇 번째 항이니 요것만 가주면 될 것 같아. N-1군의 제일 마지막 항.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잘 봐. 1군에는 1개를 썼고요. 1개. 2군에는 2개를 썼고요. 2개. 3군에는 3개를 썼고요. 3개. 마지막으로 N-1군에는 몇 개를 썼겠니? N-1개를 썼겠죠. 여러분들이 항을 이만큼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총 몇 개의 항을 나열했는지를 생각하고 싶다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되겠죠.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이게 마치 1부터 N-1까지의 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2분의 N에 N-1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그래, 여기까지. N-1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놈이 몇 번째 항이냐면요. 2분의 N-1번째 항이다. 그래서 얘를 굳이 뭐 쓴다면
A에 그쵸? 2분의 n의 n-1번째 항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바로 그 다음 항이잖아. 그래서 얘가 몇 번째 항이냐면 2분의 n의 n-1 그리고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깔끔스럽네요. 그러니까 여기 n분의 첫째 항이라는 게 2분의 n-1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아니 이거라고요. 이거라고요. 됐죠? 근데 이 수열 자체가 지금 홀수 수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의 n을 재빨리 2n-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요 n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만큼을 통째로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2배를 하면 n-1 들어갈 것이고 여기다가 2배 하면 2에다가 1을 빼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라는 아주 초깔끔스러운 제 n분의 첫째 항을 구하게 됩니다. 됐죠? 그럼 사실은 지금 이 군수열은 완전 개박살 냈다고 봐도 무방해요. n분의 첫째 항을 구한 상태야. 그러면 내가 지금 n군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 n군이야. n군의 첫째 항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은 뭐였겠니? 지금 모든 항들이 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었겠죠. 그 다음은 뭐였겠니?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이 돼서 몇 개가 나열되냐면 n군이니까 n개가 이렇게 쓰이겠지. 이게 바로 n군이야. 여러분들 n군만 알면 1군도 아는 거고 2군도 아는 거고 3군도 아는 거고 100군도 아는 거고 1000군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수열은 개박살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제 n군,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요놈. 요놈들을 다 뭐 했으면 좋겠대? 그렇지. 더 했으면 좋겠대. 더 했으면 좋겠대. 선생님이 어떻게 더해? 이거 문자 드리는데 이거 지금 죽고 싶은데요.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제일 처음에 있는 놈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 두 놈을 더한 다음에 2분의 n, 몇 개인지 n개니까 2분의 n을 곱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n군의 첫째 항이 얘였으니까 n 플러스 1군의 이놈의 첫째 항은 뭐겠니? 첫째 항. 여기 n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요거였겠죠? 그럼 계산 한번 럭셔리하게 써주면 n제곱, 그렇죠? n제곱이고 2n에서 n 빼니까 n 나올 것이고요. 1에서 1 빼니까 없어지는데 다시 이렇게 되겠네요. 와우! 얘랑 형태가 되게 많이 비슷하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놈. 그러니까 요게 이제 n 플러스 1군의 첫째 항이 얘니까, 그렇죠? 그놈보다 얼마가 작은, 그치? 숫자 2가 작은 게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n제곱 플러스 n-1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 됐죠?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 두 놈을 더해서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두 놈을 그대로 더해주면 2n제곱이 되네요. 놀랍죠? 2n제곱이 되죠? 2n제곱이 된 상태에서 그거 뭐 곱해주래요? 그렇죠. 2분의 n을 이렇게 곱해주면 와우, 신기하게도 n3승이라는 아주 초깔끔한 답이 나오네. 그렇죠? 신기하네요. 이게 n3승이 되네요. 그렇죠? n3승이 되네요. 그럼 n군의 총합이 지금 n3승이라는 얘기인가? 그치? 그렇네요. 실제로 한번 검산해봐. 1군에 있는 놈 다 더하면 얼마야? 1, 3승. 2군에 있는 놈 다 더하면 얼마야? 8, 3승. 얘네들 다 더하면 이거 얼마죠? 27, 3승. 됐죠? 신기하네. n3승. 그래서 이런 식으로 1군부터, 그러니까 요 2번. 제 n군의 항으로 이루어진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n3승까지 구해냈다. 자, 그러면 1군부터 n군까지 모든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이건 뭐 쉽죠? 지금 1군의 합. 1군의 합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았어. 1, 3승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 2군의 합. 2군의 합이 얼마라는 사실을 2, 3승이라는 걸 알았죠? 또르르또뚜. 자, n군의 합이 n, 3승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 얘네들을 다 뭐 해달래? 그렇지? 더 해달래지? 그럼 얘는 1, 3승부터 n, 3승까지 다 싹 더하는 개념이니까 이게 바로 시그마 K 3승 공식을 써서 2분의 n 플러스 1에 전체 뭐 해주면 돼? 그치? 제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답을 써주면 깔끔하게 3번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군수열은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뒤에 이제 필수 예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군수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열의 합은 여기까지고 뒤에 있는 필수예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수열의 합을 개박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개념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